안녕하십니까. CS3 컨설팅의 이춘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의 내용은 보기는 주문 테이블을 1차 정규화한 결과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정규화를 했기 때문에 1차 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문제에 보시면 주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밑줄을 그었고요. 밑줄을 그은 프라이머리 키는 현재 주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대한 주문 ERD를 그린 게 아래편에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이 엔터티가 주문이라는 엔터티이고 오른쪽에 있는 엔터티가 주문 목록이라고 하는 엔터티입니다. 근데 주문 목록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위에 나와 있는 테이블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 테이블에 대한 함수 종속성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 나와 있는 함수 종속성을 보면 제품 번호가 결정자가 되고 제품명, 재고 수량, 주문 수량이 종속자가 되는 이런 화살표 관계를 Functional Dependency, FD 관계라고 하지요. 그리고 다시 고객 번호가 결정자가 되고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가 종속자가 되는 FD 관계. 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탑시드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그 문제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질문은 정규화 수행 전인 주문 테이블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상현상은 영어로 하면 아노말리라고 하죠. 두 번째 질문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문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에 대해서 2차 정규화가 필요한 이유. 2차 정규화가 뭡니까? 2차 정규화는 부분 함수 종속, Partial Dependency Attribute를 분리하는 거죠. 그 2차 정규화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문제 2에서 도출한 ERD, 즉 2차 정규화를 수행한 2차 정규형 테이블에 대해서 3차 정규화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3차 정규화를 수행해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부터 첫 번째 질문부터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상현상은 아노말리라고 합니다. 아노말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또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원하지 않은 데이터까지 삭제되는 세 가지의 경우에 아노말리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주문 테이블에 대해서 입력과 수정과 삭제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이상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하나의 주문에 주문한 제품이 늘어나면 즉 늘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거죠. 인서트를 하게 되면 제품 번호 1, 제품 번호 2와 같이 계속 컬럼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문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 테이블에 주문 키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 입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입력 이상은 마치 주문하지 않았지만 주문 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제품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바로 그 현상이 입력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 이상에 대한 건데요. 수정 이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정할 때는 해당 데이터를 한 번만 수정하면 전체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조회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고 수량을 예를 들어서 2,590건에서 2,000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재고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대해서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이상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만 수정하지 않고 두 번 이상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수정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두 개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 주문을 1,000번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재고 수량은 1,000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수정해야 될 데이터가
여러 번 반복해서 수정되는 이상한 현상을 수정 이상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삭제 이상인데요. 삭제 이상은 제품 번호 1201인 책꽂이를 주문한 CA222 주문을 삭제하려고 하면 주문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제품 번호만 제품 정보만 삭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지금 제품 정보를 이렇게 딜리트를 날리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주문 번호까지 같이 딜리트. 하나의 레코드가 딜리트가 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주문 정보까지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삭제되는 현상. 그게 삭제 이상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어진 질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 다시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주문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고 주문 일자, 제품 번호, 제품명, 재고 수량, 주문 수량, 고객 번호, 사업자 번호, 전화 번호가 일반 속성이지만 여기 보면은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가 현재 프라이머리 키, 주문 목록 테이블은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함수 종속성을 보면은 제품명, 재고 수량, 주문 수량은 주문 번호와 상관이 없이 제품 번호에 대해서만 FD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ERD로 표현하면 이 주문 수량의 경우에는 두 개의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FD 관계를 가지고 있는 완전 함수 종속이 될 수 있지만 여기 두 개의 속성은 여기 보면 제품 번호에 대해서만 FD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둘 중에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 이상의 속성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그걸 우리는 영어로 파샬이라고 하잖아요. 파샬 일부에 대해서만 FD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을 파샬 디펜던시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2차 정규화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2차 정규화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력과 수정과 삭제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정규화를 하지 않은 이 테이블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제품 번호, 제품명, 재고 수량을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하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식별자 관계죠. Identifying Relationship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상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바로 2차 정규화입니다. 2차 정규화. 2차 정규화를 한 거죠. 2차 정규화를 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뭐가 됩니까? 요 상태를 2차 정규화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2 정규형 테이블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3차 정규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3차 정규화는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지금 주문 테이블에 보면 주문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이고 주문 일자, 고객 번호, 사업자 번호, 전화 번호가 일반 속성인데요. 지금 보면은 일반 속성의 고객 번호가 결정자가 되죠. 그리고 사업자 번호, 전화 번호가 FD 관계를 가지고 종속자가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속성 안에서 FD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 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로부터 함수 종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일반 속성 안에서 특정 속성이 결정자가 되고 다른 속성이 그 결정자에 대해서 FD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면 Transitive Dependency, 이행함수 종속 또는 이전 종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도 역시 입력과 수정과 삭제 이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규화하는 방법은 앞에서 있었던 요 안에 포함되어 있던 고객 번호를 분리하고 또 사업자 번호와 전화 번호를 별도의 테이블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고객과 주문 테이블 사이에 이렇게 관계. 보통 3차 정규화는 실선이 식별자 관계로 연결하지 않고 이와 같이 비식별자 관계, Non-Identified Relationship으로 연결하면 이게 3차 정규화를 완료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정규화를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는 3차 정규화를 완료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3차 정규화를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는 제3 정규형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정교해서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는 상태. 데이터 무결성이 깨질 수 있는 방식에는 입력과 수정과 삭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이상현상이다. 이상현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정교화를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partial이라고 하는 거예요. partial dependency attribute. 2차 정교화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속성이 있을 때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2개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함수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2차 정교화의 대상이 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차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자가 아닌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일반 속성에서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일반 속성 안에 특정 속성이 결정자가 되고 나머지 속성이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3차 정교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3차 정교화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입력과 수정과 삭제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를 분류하는 게 3차 정교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그 테이블을 주어지고 엔터티를 주어지고 이 엔터티 안에서 SQL을 처리할 때 그 SQL이 성능이 나올까 하는 건 성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데이터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또한 SQL 문장도 배우잖아요. 그러면 SQL하고 데이터 모델하고 설계하고 실제 구현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이론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 탑 시대에 주요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SQL문에서 조회 성능이 중요합니다. 조회 성능입니다. 우리가 성능이라는 건 입력과 수정과 삭제와 조회가 있습니다. 네 가지 CRUD라고 하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CRUD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조회에 대한 성능입니다. 조회 성능이 향상되도록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인 주식별자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재설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보면 단 프라이머리 키는 설계된 컬럼 순서대로 인덱스를 생성한다. 이런 경우에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설계한 그 테이블의 구조 그대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DL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자 주어진 보기에서 보면 주문 상세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안에는 주문일자, 고객번호, 제품 순서, 프라이머리 키가 있죠. 그리고 제품명, 주문 수량은 일반 속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주문일자가 첫 번째 이 프라이머리 키 영역에서 첫 번째 속성으로 나와 있고 고객번호는 두 번째, 제품 순서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QL 문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select 주문일자, 제품명, 주문 수량, 그리고 from 주문 상세 테이블 들어갔죠. where절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where절에 보면은 고객번호가 데이터가 들어왔네요. 고객번호는 equal로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911037 and 주문 일자가 들어왔네요. 주문 일자는 like로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범위 조회라고 하죠. 201001 like니까 %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지금 질문이 뭡니까? 순서를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지문에 보면은 인덱스를 생성을 한다. 지금 뭔가 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 SQL 문장을 수정을 해야 이 구조에서, 이 데이터 모델에서 효율적으로 SQL 문제가 수정될 수 있을까? 효율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조회 성능을 향상하도록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잘 푼다면 그 데이터 모델 구조하고 성능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이렇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가 현재 주문일자, 그리고 고객번호, 제품 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고객번호가 주문일자 앞으로 오고 주문일자가 고객번호 뒤에 오는 요 순서로 인덱스가 변경 생성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SQL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됐죠. 고객 번호는 equal이고 주문 일자는 like잖아요. 그죠? 근데 주문 일자가 처음 나왔죠. like인 주문 일자가 처음 나왔다. 이거는 범위 조회인 거죠. 범위가 조회됐다는 얘기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equal입니다. 바로 딱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두 번째 나온 거죠. 근데 인덱스의 범위를 줄여가는 거는 이 equal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맨 앞에 가져올 때 그게 인덱스의 범위를 많이 줄여서 성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 인덱스가 걸린 첫 번째 리딩 컬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SQL 웨어절에서 equal 조회하는 그러한 컬럼이 맨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조회 성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프라이머리 키 순서를 뭔가 조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업무적으로 설계한 테이블 구조 그대로 DDL을 만들어서 생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SQL 문장에서 트랜잭션을 날릴 때 그 순서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QL 문장에서 조회되는 패턴이라 하는 것은 조회 조건이 들어오는지 1번 첫 번째. 두 번째는 조회 조건이 들어왔을 때 이퀄 조회를 하는지 아니면 범위 조회를 하는지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키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그런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